들었는데 저는 그 한 방 좀 돌고 하려고 저 4월 달에 저는 21일 날 하고 그냥 20일로 모아놨어요. 한번 하고 나면 얼마 뒤에 한번 돌고 나서 한번 편하잖아, 그죠? 해놨고요. 그다음 민법은 좀 내용 좀 가다 보니까 이번 주 하고 한 3번을 한다 해가지고 하고 저는 한 2번에 끝낼 거예요. 하는데 책은 요걸로 정했어요. 예? 요는 북파일. 아니, 여기에 합분이 합본. 여기에 민법 가기를 같이 들어있어요. 한 것만 하면 1차니까 2차도 또 같이 돼 있고. 되는데, 요 책은 수업 듣든 안 듣든 간에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로는 요는 제가 쓴 책이에요. 원래 제가 이 북팔 쪽에, 제가 한국에, 저 북팔 쪽에 원래 저자예요. 기본서에. 문제집은 내가 이거 외에도 막 써주고 하는데, 기본서는 제가 여기 저자여서, 요 책 봐서 여기 제가 10년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바꿔 쓰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김갑철인데, 원래 김민철을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면은, 본 저자가 내려와가지고, 기본서 써버리면요, 옆에 출판사 잘 책을 안 써줄라 해요. 학원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에도 바꾸려 해가지고, 제가 김민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기본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옆으로 다. 옆에 뭐, 내가 알기로는, 요 책을 아마 저 옆에 자곤도 아마 요 책 쓰고 있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영업은 출판사 하는 거니까,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 귀찮아갖고, 제가 이름 다, 기본서에서도 이름 빼버렸어, 전부 다. 이름 빼지, 옆에 책을 팔 거 아니에요. 반장님, 내가 책을 팔아야 반장님 맛있는 밥을 사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 동아들하고 치면, 저 이름을 치면은, 물론 김일도 오지만, 김갑실추부터 떠요. 그냥, 다음 달 어디 하든 학교로 개론, 김갑실추부터 떠요, 저 사이트에. 뜨는데, 그래, 이걸 했는데, 이거는 10년이 아니에요. 아니고, 한 15년이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한 8년간 되는 중요한 건 다 해놨는데, 그 앞에 것들은, 빠진 거, 안 놓을 거 제가 그냥 빼버리고, 되나요? 빼고, 그 앞에 것도 좋은 문제들은 다 이어놨어요, 수록을. 이어놨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잘 노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이어놨어요. 같이 연습하라고, 되나요? 기출문제를. 연습해놨기 때문에, 본 몇 회부터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회차가 계속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중요한 거라 보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잘 노는 것들은 우리 투자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넣은 것들이 공부하기 더 좋아요. 그래서 안 벗어나니까. 근데 이걸 왜 그런가 하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한번 제가 기출 푸는 게 아니고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되나요? 보면 똑같이 계산문제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계산문제를 갖다가 3절과 하나 못하면 빼가 섞어본단 말이에요. 계산문제도. 숫자 똑같아요. 계산 까이고 그래버려요. 이걸 왜냐면 이걸요. 한 8달쯤 되면요.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요 기출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이거요. 얻어가요. 기출문제 집 얻어가요. 물론 이제 이체부가 되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기출문제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뭐, 출판 많잖아요. 그 집을 다 얻어가요. 얻어가가지고, 출제 교수 있잖아요. 대학교 스멜 교수한테요. 이 책을 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대학 교수들은, 뭐요? 추가식을 많이 내지, 객관식 안 내본 사람들이에요. 박사에서 내용은 잘 아는데, 이 객관식을 잘못 써버리면 말 표현상 복수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강사들이 쓴 책들이 뭡니까? 점프를 쓰기 때문에 말 다 바꿔놓잖아요. 해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요 책을 받아가는 거예요. 주니까 요 책을 보통 주제원들이 짜집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되는 것들은 그게 뭐예요? 계속 답이 도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통 보면은 시험 문제들은 답이 더 쉬워요. 훨씬. 시험 문제 원래 그래요. 시험 문제들은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문제 생기기 때문에 기출문제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자신감이 더 생겨요. 기출 보면은. 물론 사시계 중에서 해를 거듭하다 보면은 뭐요? 뭐 문제가 긴 것도 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전체 사시를 보면은요 상중하가 다 쪼개져요. 문제가 해마다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 분석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와 보면은 답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한 개 지문을 봐야 돼. 지문을. 되나요? 지문 바꾸니까. 그걸 받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면은 제일 큰 게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어떤 분들은 공부를 오래 했는데 참 뭐한다고요? 그 내용은 잘 알아요. 물어보면은. 근데 막상 문제를 주면은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우리는 10월 27일 날에 오지 쓴다. 문제 풀 사람이지 이론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나요? 10월 27일에 뭐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 풀어야 돼. 맞나요? 5개 집에서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제일 좋은 바탕이 뭐다? 기출문제란 거예요. 그걸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짜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나요? 그리고 3, 4월 달까지는 내가 얘기했죠. 아마 뭐 공부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누구나 물으면 그래요. 3, 4월 달까지 1차를 반타작 같으면 40문제 중에서 약 20개 정도. 실제로 초보자들은요. 1, 2, 3, 4점 공부해도 살 말에 반타작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근데 반타작 되는 마음으로 공부해놔야 돼요. 마음으로. 그럼 나중에 아직까지 5, 6, 7, 8, 9, 10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 나중에 5월달 돼서 2차를 마음 편하게 좀 밀고 갈 수 있어요. 1차가 안 돼버리면 나중에 같이 2차를 같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6개가 같이 하면 더 헷갈려버려. 안 그래요? 그래서 4월까지는 1차를 뭡니까? 좀 반한다는 생각하면 돼요. 2차는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아직까지. 뭐라고요? 들어도 나중에 1차 좀 되고 나면 2차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되나요? 근데 2차는 80%가 암기성이어서 우리 애워봤자 잊어버려 자꾸. 그래서 2차는요. 오히려 2차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자주 봐서 익혀야 돼요. 암기성을 익혀야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1차는 좀 유예성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은 뭐요? 좀 잘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나중에 문제 푼다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푼다. 이 문제 포인트가 뭐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되나요? 그럼 그걸 보면 답이 똑같은 게 돌아요. 항상. 그걸 잘 파악해서 민법하고 학교론을 살맞게 좀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5월달부터 편해진단 말이에요. 뭐 놀라면 노세요. 천천히 놀다가 나중에 7월달 돼가서 꽈배기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또 다음 보게. 되나요? 우리 그런 분은 하울에서는 좋아해요. 이사장이거든. 꼬박꼬박 돈 요금을 내고 안 그래요? 그걸 하지 말고 이번에 좀 한 번에 가요. 가가지고 우리 1차 그냥 좀 4월달 끝내고 좀 5월달부터 좀 편하게 2차 해가지고 올해 그냥 한 방에 끝내도록 해야 돼요. 되나요? 그래야 돼요. 이거 오래 가면요. 이거 엄청 피곤해요. 공인조사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편할 것 같아도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매일 뭐 학원 와야 되고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내년 2차 공부하잖아요. 올해 1차 하고 내년 2차 하죠. 2차 하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2차 하면 편할 것 같죠? 떨어지면요. 내년 또 1차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2차 마상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 그냥 올해 1차, 2차를 한 방에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좀 어렵다 하지만은 직장인 같은 주말은 좀 신경 써갖고 하면은 끝내야 돼요. 그 내일부터 돈 벌어야지. 맞다고요? 돈 벌어야지. 맞나요? 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참 알겠지? 참 이쁘다 얘는. 208페이지 또 좋단다. 자, 그 지대로 이 지대로는 이것도요. 참 쉽게 내주면은 참 좋은데 간단 내는데 한 번 보면 여러 개도 섞어내는 게 있어요. 섞어내는 것도 내용 여러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토지의 임대료가 뭐예요? 토지의 임대료가 지대, 토지 가격이 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지가가 토지 가격을 줄임말이고 땅 지자 가격 가짜. 지대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208페이지. 요거는 좀 골자만 잘 정해놓으면 쉬워요. 이게 사실 정확한 말 하면 이게는요. 이게 원래 출발이 이게요. 농업 입지론, 농업 입지론이에요. 입지론이에요. 좀 말은 좀 잘 들려요. 말은 잘 안 들려요. 좀 목이 좀 잠겼죠. 괜찮아요? 하도 목소리 앵무새 같은 목소리라 괜찮을 거예요. 아니 저게 토, 일, 월 좀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요즘 보게 저 벌써부터 그 공무원 쪽에 그 저쪽에 시청에
고무적에 특강을 의뢰해가지고 토일 신나게 강의했네. 토일요일 날. 근데 그것도 보니까 공무원들도 요즘요 공부 오래 해서 많더라고요. 그거 가니까는 벌써 특강이 달라더라고. 그전에 아니 초보자가 하니까는 아니고 앞에 공부한 사람도 많대. 그래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 하고 토일 한번 해주고 또 이제 가가지고 저는 또 오후에다 술 만들어가지고 오전 오후 야근 해버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걸 하더라고. 아 벌써부터 돈을 많이 버리고 왔어요. 일지라 이거야. 여기에 사실 출발인데요. 요때 농업 입주론 자체인데 이걸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이거잖아요. 이게 오래된 이론이에요. 리카도 이런 것들은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는 오래된 이론이에요. 근데 그때가 옛날에 이 리카도는요 옛날에 대영 제국이라. 그래서 들어봤죠 혹시 아담 스미스와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쌍배우는 사람이 리카도예요. 이는요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때 나온 이론이에요 이게. 그는 1800년대로 보면 1800년대 언제요? 엄청 오래된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도 그때는 어떻겠어요? 영주가 있죠. 영주가 지주잖아요. 이것도 영주이죠. 영주 맞나요? 영주가 있고 또 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돈으로 줬겠어요? 농지 임대료를 쌀로 줬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쌀로 줬겠죠. 농사로 줬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대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런들 주로 토지 산 게 아니고 영주한테 토지를 빌려 쓰고 소작인들이 쌀가마 농사로 줬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때는 지가가 아니고 주로 지대이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론요? 지대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왜 지대이론이라는 거예요. 지대. 옛날에서 지대이론이라는 거예요. 지대. 이 땅을 사지만 그죠? 토지 임대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이 재미 나간 게 이게요. 이게 제일 빠른 족보가 누가 하면요. 리카도라는 사람이에요. 뭐요? 리카도. 이름이 또 북한 사람 같죠? 리시에다 이름은 카도. 그죠? 리카도. 여섯 게 이제 뭔가 이게요. 이게 차액 지대라는 거예요. 뭐요? 차액 지대로라는 거예요. 지도라는 거예요. 근데 차액 지대는 별게 아니고요. 요 근거는요. 지금 해안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면 수입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거 그냥 농산물 또는 생산물 수입이라 하는 거예요. 생산물 수입. 생산물 수입이 나올 거예요. 이걸 타임 따져가지고 생산물 가격 쓰게 돼요. 가격 쓰게 돼요. 수입. 자, 가격이 수입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뭔다고요? 생산비를 빼는 거예요. 비를 빼요. 뺀 요 값을 우리가 이걸요. 차액지대라 불러요. 차액지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 차액이란 말이야. 차액. 그럼 생산물 가격을 뭐라 쓴다고요? 농산물 가격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고가 쓰기도 하고. 고가. 곡이 곡식 곡자에다 가격자 고가. 곡식 가격 쓰기도 해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 대신에 그냥 가격 쓰기도 돼요. 생산물 가격 쓰기도 돼요. 가격은 단위당이 있어요. 단위당. 쌀 한 가마당 쓰겠죠. 한 가마. 이 다 합쳐지면 수입이 되니까. 맞나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를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생산비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든다고요? 똑같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토지는요. 생산을 팔으니까 이게요. 15,000이 생겨요. 얼마 생긴다고요? 15,000이 생긴 토지가 있고요. 어떤 토지는요. 10,000원밖에 안 생긴 토지도 있어요. 얼마요? 있어요. 수입이. 그럼 이거는 차익지대가 이거는 5,000이죠. 빼면 맞나요? 요 토지에서 생산비는 10,000원 들었는데 요 수확물을 팔아서 그러니까 수입이 15,000원이에요. 그럼 5,000원 남죠? 잉여 5,000원 남죠? 이걸 우리가 차액지대라 쓰는 거죠.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요. 0이죠. 0이 되는 거예요. 0이란 말은 요때 같은 거죠. 그죠? 농산물의 생산비하고 농산물 수입이 똑같은 게 똔똔이에요. 인투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요 토지를 여기서는요. 요 토지를 우등지라 쓴 거예요. 뭐 쓴다고요? 우등지라 쓴 거예요. 요 토지를 만다기를요. 여기서는
한계지라 쓰는 거예요. 뭐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한계지를 같은 말로 이게 경작이 제일 안전 땅이라 해서 최열등지다 쓰기도 해요. 뭐요? 그래서 최열등지하고 한계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 하에서 뭐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는 토지를 말해요. 되나요? 그럼 결국 생산비와 농산물 판매 수입이 똑같은 토지가 뭐다? 한계지라는 거예요. 뭐요? 그럼 이 이하의 토지는요, 경작이 어렵죠. 그러니까 경작이 가능한 토지 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 중에서 뭐요? 제일 뭐요? 열악한 토지가 한계지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만약 농산물 수입이 8,000원이죠. 그 수확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경작이 가능한 토지 중에서 뭐요? 토지 중에서 제일 열악한 토지가 한계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열등지. 되나요? 그럼 결국 한계지에서는 생산비와 생산수입이 같죠? 그럼 결국 생산비보다 생산수입이 많다고 해서 우등지죠? 결국 뭐요? 우등지에서의 뭐요? 수입과 한계 수입을 뺀 게 바로 뭡니까? 차익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등지와 한계 차이. 맞나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에서는 뭘 삼냐면요. 토지는 비옥도가 다르다는 것이요. 뭐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 발생의 주 원인이 뭔가 물어보니까 원인이 뭔가 한 게는요. 이런요. 비옥도에 뭐요? 비옥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에 따른 수확량 차이다 이 말이에요. 비옥 따른 수확량 차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토지마다 약간씩 비옥도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수학 체가 부칙을 전제하기도 하지만 그는 창을 보면 돼요. 수학 체가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되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한계에서는 영지대죠. 한계지에서는 뭐다? 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않는다. 여기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요 말 자체가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한계에서는 일단 리카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계지 이상으로 수확량이 나오는 우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또 한 개 더 재밌는 게요. 뭘 받는가 하면은, 지대를 뭘로 받습니까? 하면요, 지대의 개념을, 요 소작인의, 이거는요,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요 지주의 뭡니까? 말 그대로, 불로소득. 내지 이걸요 경제적 잉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를 살찌우는 그런 돈이 바로 뭡니까? 지대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생산비는 일정 불변인데 만약에 고가가 상승해요. 뭐요? 고가 뭐예요? 곡식 가격 이 상승해버려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요 상태에서요. 생산비는 똑같이 10,000원씩이에요. 만약에 곡식이 올라갔어요. 12,000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12,000원 빼기 10,000원 0이 20이 돼버리죠. 그럼 고가 올라가봤자 결국 뭡니까? 그대로 지주가 차익 지대로 회수해 가버려요. 맞나요? 그래서 고가가 상승하면 마치 뭡니까? 누가요? 소작이 좋을 것 같아도 그 차익만큼을 그대로 지주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그대로 뭡니까? 고가 뛰면요. 그만큼 그대로 지대가 상승해버려요. 뭐가요? 결국 고가 상승분은 그대로 지대라는 거죠.
그럼 고가가 뛰어봤자 누구 존시킨다? 소작인이 아니라 지주를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주의 인력이 불가하게. 왜? 지주가 받는 돈이니까.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쓰잖아요. 한 번씩요. 쓰잖아요.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양산시에 택시 요금이 올라가요. 뭐 올라간다고요? 택시 요금이 올라가요. 그 택시를 탁 타면서 기사 보고 아이고 기사 양반 참 좋으시겠습니다. 택시 요금이 올라서 그러니까는 택시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택시 요 회사요 사장만 존시켰어요. 왜요? 그러니까 산하급이 올랐거든요. 뭔다고요? 맞나요? 그러면 택시 요금이 올라가봤자 여기 올라가봤자 결국 뭡니까? 산하급이 오르는 거예요. 산하급이 뭐요? 택시 뭐요? 임차료에 뭔다고요? 택시 임차료가 택시 운전기사 주는 임차료가 그게 산하급이야. 맞나요? 그럼 결국 누가 존시켰다는 거예요? 택시 회사 사장만 존시켰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 같은 꼴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말이에요. 요걸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받으시고 두 개. 그럼 고가가 뛰어봤자 뛰면 뭐요? 토지 등급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이 말이에요. 받으시고 내용은 받으시되 이게 사실은 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참고를 한번 올려주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에 대영 제국이 있었는데 뭐였다고요? 그때 그 나라가 옛날에는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에 있다 했다고요. 뭐였다고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에 있다. 왜 태양이 안 졌겠습니까? 맨날 기분들 춤춘다고. 뭔다고요? 밤낮에 춤추고 놀았어. 귀족들이. 뭔다고요? 안 보이잖아 그거 춤추고. 마트에 가는 거 봤다 이가 지금도 그죠? 그래서 그 나라들 하지. 그러니까 뭐 처음 다 기분도 보면 마트에 간 여자들이야. 배가 이만하고 안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게 뭔가 하면 그때는요. 이 영국이요. 식민지 개척의 해를 벌쳤고요. 식민지 개척. 뭐한다고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들은 뭐야? 비지배국은요. 공산을 못 만들겠어요. 뭐라고요? 그럼 그 비지배국은 전부 다요. 영국에서 만든 공산을 사가야 돼. 이해갑니까? 그 대신에 대가는 전부 다 금으로 줘야 돼. 뭐 준다고요? 그게 국부로예요. 국부로. 국가가 부여하면은 금을 많이 확보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걸 내선 사람이 누가 하면은요. 아담 스미스야. 누구라고요? 아담 스미스라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경제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에 너무 많이 끼어든 사람이야. 그래서 영국에. 그래서 일본으로 하면은 이또 효무 비슷한 사람이야. 누구요? 아담 스미스가 이또 효무 비슷한 놈이에요. 그놈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영국에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또 효무이 이걸 아담 스미스 이런 거야. 그걸 맞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새끼야 그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뭡니까? 식민지는요. 급을 줘야 돼. 그걸 많이 가져요. 그거 갖고 맨날 노는 거야. 뭔다고요? 자기도 일하라고 맨날 놀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서 적이지. 안 그래요? 맞나요? 봐도 그거는 다 이 사람이 살찌는 거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공공사업을 만들려면은 농지를 공짜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바꿔야 안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나가다 보니까요. 중요한 생기버렸어요. 정작 영국에는 농산물은 필요한데 공급이 농산물이 적어지는 게 공급이. 그럼 농산물 공급이 적어지면은 고가는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지주가 지대를 올리니까 요 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다고요? 소작인들이 농산물 가격을 올렸다 이래 본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지대 상승이 먼저고 고가가 뒤란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런데 아담 스미스, 리카드는 반대였어요. 요거는 아담 스미스 그 새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아담 스미스 그 새끼 때문이다. 그 새끼가 자꾸 공장을 만드는 바람에 농토가 적어지고 비핵화 농지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자꾸 투입시키면은 수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확이 체감한다는 거죠. 농지에 비옥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많이 투입한다 해갖고 농산물 생산비가 농산물이 수확이 느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수확 체감 법칙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농지를 계속 고급지 만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농지를 확보해놔야 된다. 맞나요? 그럼 결국 농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이, 공급이 적어졌고, 농산물 자체가 공급이 적어지니까 공급이 적으면 동수방공, 가격이 뛴다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올라간 거다. 맞나요? 근데 곡식이 뛰니까 또 곡식이 올라가는 이걸 보고 뭡니까? 소작인이 지대 해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고가 상승이 먼저고 지대가 상승이 뒤라는 거죠. 이걸 내세운 게 요 이론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쌍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뭔다고요? 무조건 농지를 공급화시켜서 식민지 팔아문 다음에 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 견해였고. 근데 리카드는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뭡니까? 식민지도 자기들 잘 만드는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 물건을 우리가 사주고 우리한테 잘 만들고 우리가 팔아서 윙윙하자 하는 이게 견해가 리카드 견해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절대 무역론이고 요 리카드는 상대 무역론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되나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 넘어가면 이제 그게 고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받으시고 그런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일단 지주는 나쁜 놈이에요? 좀 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본다면 소작인들 이익 쪽쪽 빨아가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사회주의 시작이에요. 뭔다고요? 이게 사회주의 시작이에요. 근데 또 사회주의에서 좀 더 독하게 본 또 사부작 하나 있죠. 그게 마르크스예요. 누구요?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이제 내세운 게 마르크스가 내세운 게요. 는요. 절대지대론이에요. 뭐요? 절대지대론이요. 절대지대론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내세운 게 국부로라면 이 사람은 자본론. 뭐요? 바로 자본론에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에 한계치가 있었어요. 뭐 있다고요? 생산물 수입이 있고요. 여기서 생산비를 빼죠? 그럼 여기 뭐예요? 차액지대예요. 뭐요? 만약에 생산비가 뭐요? 많이고 생산 수입이 많이였어요. 똥똥이죠? 그럼 차익지대는 0이죠? 맞나요? 요 토지는 뭐요? 한계지잖아요. 리카드 본다면 한계지 맞죠? 그러니까 리카드의 차익지대를 이것도 좀 더 보완한 이론이에요. 다. 되나요? 그래서 출발한단 말이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자, 리카드는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주는 이 이상은 나쁜 놈이다. 맞나고요? 이런 지주 없다는 거예요. 해지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건데요.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토지 사유가 있어요. 뭐 했다고요? 사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토지 사유권은 뭐 했다고요? 소유권이 나와요. 맞나요? 그럼 남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지주죠. 소유권은 뭡니까? 활용하려면은 요 소유권자는요. 요 사람에게 뭔다고요? 이 사람한테요.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죠. 뭔다고요? 그게 바로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뭐요?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절대는 뭐다? 토지 사유에서 비롯되는 소유권. 여기에서 뭐요? 파급적이 돼가지고 지주가 더 요구하는 게 뭐요? 절대지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주가 뭡니까? 2천을 요구하면 얼마 요구하면요? 요 사람은요 2천은 내놔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지를 해서 지대가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용하기 싫으면 말고 이용하려면 이제 내놔 하면은요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 리카르도의 말로 본다면은 차액지대는 없을 줄 모를지언정 절대지대로 인해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은 지주는 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다음에 쓸 씨앗까지 뺏어 가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론은 뭐다? 두 번째는 이거는요. 두 번째 이거는요. 어디에서도 한계지나 제1등지 한계지에서도 또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뭐요? 있다. 콜. 이때 요 지대는 뭐요? 차익지대는 없지만 절대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럼 우든지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이잖아요. 여기다 절대지대를 더 요구해버리면요. 여기서 7천원 줘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차익지대 5천원에 절대지대 2천 더하면 7천원이잖아요. 더 뺏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2천 손해보잖아요. 5천원 뺏기고 2천원 뺏기면 손해보잖아요. 안 그래요? 맞나요? 5천원 다 뺏기고 또 2천원 뺏기면은 우든지도 소재는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주적은 지주의 지주. 누가 된다고요? 사회주의 주적은 지주의 지주. 그래서 나중에 요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피가 쪽쪽쪽 빨리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산업예비군을 구성하는 거야. 산업예비군. 그래서 빨간 완장을 차고 지주를 쳐내면서 사회주의 바뀐다는 거죠, 사회가. 그게 바로 자본론이에요. 어떠네? 그게 자본주의 붕괴에서 나는 이론이에요. 그럼 결국 산업예비군이 누구라고요? 소작인들이야. 지주에게 피 쪽쪽 빨린 소작인들. 누구? 그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자본주의를 쳐낸다는 거죠. 지주를 쳐내고 사회주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전쟁이 발생하면요. 전쟁이 오면요. 우리 아버지는 소작인이었고요. 나는 가난한 소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면은요. 딱 그 북한 애들이 동지 반갑습니다. 자세요. 빨간 환자 세워준다. 뭔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지를 괴롭히던 소작이 누굽니까? 피 빠른 소리 누굽니까? 하고 잡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게 실화예요, 원래. 또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누굽니까? 저 갑질에서 하지 마. 이해가나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들, 교육자들 맞나요? 그 사람들이 1순위예요. 충칭 대상이. 내는 신고하지만 내는 강사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나는 분홍의 아들이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항상 가난한 사람의 소작인의 아들이고 나도 아직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지 해주면서 완장 차줍니다. 알겠죠? 그 말이죠. 적어놨나? 요즘 그래 하기 전에 총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놓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요. 이제 뭔가 하면 이게 튀네. 누구요? 벌써 이름이 뭐야? 이름이 다 이름 붙여봤어 이게. 튀네, 그죠? 그죠? 요 사람은요 위치지대를 내세웠어요. 뭐요? 위치지대. 지대론을 내세웠어요. 위치지대. 지대를 내세웠어요. 위치지대. 론을 내세운 거예요. 요 이론도요. 요 이론에 그대로 보완해 준 거예요. 요 이론이 모든 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다가 잘 보완한 거예요. 지주는 더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은 뭐요? 마르크 쓰고 또 지주는 리카르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괜찮다는 사람은 튜넨이에요. 뭔다고요? 이 사람은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뭔다고요? 이 분홍의 아들이야. 분홍의 아들. 누가 아들이라고? 이 원래 분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직접 그 농지를 분석하면서 자기 땅이니까 분석하면서 이런 펼쳤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현대적 입지 이론의 뭐요? 선구자라는 거예요. 뭐요? 현대적 입지. 왜 그런가 하면요. 요 두 이론들은요. 수송비를 안 따져요. 뭐요? 수송비. 근데 요 이론은요. 처음으로 수송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적 입지는 다 수송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요. 출발은 농업이 맞는데 이 이론은요. 상업이나 공업처럼 도시 토지에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래서 원래 내 손은 이론은 뭐다? 원래요. 농업이 맞는데 뭔다고요? 요거는요. 상업이나 공업이나 심지어 뭔다고요? 주거에도 이게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요걸 내서 놨는데 요 이론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학자들이 여기다 자꾸 전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업, 공업, 주거도 내용 같은데 요 이론은 뭡니까? 왜 상업이나 공업이나 주거에다 바꿔놓은 거죠.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뭘 도입해가지고요? 수송비 개념을 도입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지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놓잖아요. 놓으면 한번 써볼게요. 생산물 수입이 나와요. 놓나요? 했어 안 했어요? 에다가요. 생산비를 빼요. 뭘 뺀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지 안 같아요? 같죠? 여기다 한 개 더요. 수소비를 더 빼주는 거예요. 뭐요? 비를 더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하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요 개념을 덧붙인 거예요. 리가도의 이론처럼 생산비와 농산물 수입과 생산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수선비가 달라지면은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티네는 뭐다? 이거는요. 수송비. 요걸 가장 중시한 거예요. 뭐요? 일자사이도 왜? 저 보완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는 나쁜 게 아니고 수선비까지 배려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둘 다 한계지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요. 이거는 한계지의 뭐요? 계산법은 달라요. 예를 들면 리카도는 생산물 수입에서 생산비까지 뺐을 때 영위된 소지가 한계지라면 티네는 생산물 수입에다가 생산 빼고 수소비까지 뺐을 때 영위된 토지를 한계지라는 거예요. 한 개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한계지에서는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데 한계지의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요걸 했다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면요. 이게 지금 현재 도심이 있어요. 뭐요? 여기가 뭐요? 여기가 소비지라는 거예요. 뭐요? 농사 소비지. 여기가 바로 시장이에요. 뭐요? 시장이에요. 여기가 뭐요? 생산물의 소비지란 말이에요. 근데 생산물의 생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요? 이게 여기서부터 농지 거잖아요. 그죠? 아니, 공업은 공업지겠지. 맞나요? 공업지겠지. 이게 주택 같으면 이게 주거지겠지. 여기 직장이 될 것이고, 안 그래요? 될 것이고, 이제 영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 농지가요, 이렇게, 뭐요? 생산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요. 비생산지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농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확된, 생산물은요, 이거 옮기가야 돼. 맞나요? 맞나요? 그래, 여기서 공급이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옮기가면은요, 요거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비보다는? 가깝죠? 그럼, 같은 조건이라면요, 여기는요, 수송비가
작게 든다는 거죠. 맞나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작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수송비가 작게 들면은 먼 곳보다는 같은 조건이라면은 농지 수요가 많아지겠죠. 농지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 공부했어요. 동수반공 맞나요? 수요가 많아지면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지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수요 많아지면 지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도심 가까이 있는 농지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지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농지는 어떨까? 반대로. 이 농지는요. 요게 가려면 상당히 뭡니까? 그래 멀죠? 뭐니까? 여기는요. 수송비가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맞나요? 많이 들어요. 여기 일어났어. 바뀌네, 그죠? 이거죠? 저기 들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 많이 들어요. 많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농지 수요가 적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수요가 적어지면은 당연하게요. 지대나 지가는 쌓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내세운 거예요. 그럼 결국 뭔가 하면요. 수송비가 절감된 만큼 그대로 지대는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지대는 결국 뭘까? 요 조건이 일정하다 본다면 결국 지대는 뭘까? 수송비 절감분을 말하는 거예요. 뭔다고요? 수송비 절감분만큼 지대는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국 이때 요 수송비 개념은 뭘까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소비지와 생산지 간의 거리 또 소비지와 생산지의 위치에 따른 생산지가 어디 있는가 위치에 따른 뭐요? 요 거리를 수송비 개념으로 도입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생산지마다 위치가 다르다. 그럼 생산지마다 위치가 다르다면 그 위치에서 소비지로 옮길 때 그만큼 뭔다고요? 수송비가 달라질 것이다. 그 수송비를 가지고 위치지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송비의 크고 작은 뭘 의미한다? 소비지와 생산지의 위치에 따른 수송비, 위치를 대입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뒤에 가면 요걸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걸 가지고요, 토지 이용 패턴을 설명해요. 이게 아론소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무슨 지대요?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응용을 한 거예요. 어디다? 토지에다가 이 응용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응용을 본다면은 응용의 1에 아론소에 입찰 지대가 있어요. 지대가 있어요. 이 입찰지대의 요 개념은요. 그럼 입찰지대가 뭡니까 하면요. 이게 경매가 입찰 경쟁이에요. 입찰 경쟁. 보세요. 내가 요 토지의 소유자예요. 내가 요 토지의 소유자예요. 얘들이 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희망자예요. 되나요? 토지 이용 희망자라고요. 내가 제시를 해요. 내 토지를 임차한다면 줄 수 있는 월 임대료 써봐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는 월 임대료 써봐라 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막 써내겠죠. 그럼 난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1. 제일 적게 쓰는 사람, 제일 많이 쓰는 사람. 그게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내 토지를 이용할 거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대는 바로 그 값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입찰지대 개념은요, 토지 이용자가 지구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예요. 뭔다고요? 누구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뭐요? 가장 뭐다? 뭐요? 높은 금액. 뭔다고요? 높은 지대를 말해요. 그럼 가장 높은 얘기는 뭐요? 최고, 최대라는 뜻이에요. 뭔다고요? 금액이요. 요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높은. 번역이니까 가장 높은 이나 최대 최고 금액이나 맞나요? 낮은 아닙니다. 높은 것. 그죠? 상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상식이지. 당연하게 제일 높게 쓰는 사람한테 토지를 임대해 주겠지, 안 그래요? 그럼 바로 그 지대가 내가 볼 수 있는 지대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토지 이용자가 볼 때는요, 자기가요, 작게 쓴 애배는요,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결국 토지 이용자는요, 초과 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정상윤만 벌순도까지만 정상윤 이상은 다 써낸다는 거죠. 맞나요? 결국은 뭐요? 토지를 볼 때는 초과 윤이 뭐가 된다고요? 윤은 0이 되는 거예요. 뭐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써낸다. 그러니까 초과 윤은 그대로 지주에게 줄 이항으로 써낸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거 비슷하잖아요. 맞나요? 초과 윤은 지주에게 다 줄 수 있는 고금에서 낸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상인을 제외한 건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는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요 토지를 이용할 때 자기가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다가 농사를 지을 사람은 싸게 써내야 돼요? 비싸게 써내야 돼요? 싸게 써내야 되지. 근데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높게 써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지대가 높은 곳은 집약적 업을 할 수 있는 업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가 들어온다고요? 집약적 업이 들어오고, 지대가 낮은 지역은 뭐요? 조방적 업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온다고요? 조방이 뭐요? 토지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 목장 이런 것들. 목장, 농지 이런 것들. 되나요? 조방. 조자가 이거잖아요. 조자. 거칠 조자. 뭐요? 또는 날 것 조자. 날 것. 그러니까 토지 그 자체를 주로 이용하는 게 조방직이에요. 목장 같은 거, 농지 이런 것들. 되나요? 지대 높은 것은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업용지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상업용. 조자, 조방이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거칠다 할 때. 그러니까 토지 그 자체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농지나 목장 이런 것들. 되나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주거지에다가 또 대비성인데, 그 참고로 답은 안 그러지만은 또 마찰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헤이거에 마찰병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직장을 도시에 두고 밖으로 한번 쫙 나가봐요. 밖으로 나가봐요. 나가면 나갈수록 뭡니까? 내가 도시로 진짜 올 때 뭐요? 부담이 많이 생겨요. 부담이. 맞나요? 통을 하려면은 그 부담이 바로 뭔다고 그게요. 그게 마찰병이라는 거예요. 그 마찰병의 대가로 뭐요? 수송비와 지대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뭐가 커진다고요? 수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고 대신에 뭔다고요? 지대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 부담을 지대 하락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죠.
되나요? 근데 도시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옆이니까 뭐 된다는 겁니까? 뭐 된다고요? 수소비는 작게 들지만은 뭐요? 지대는 높다는 거죠. 맞나요? 그게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되나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두 개를 그냥 마찰 비용으로 본 거예요. 되나요? 마찰 때는 비용. 밖으로 나가자니 비용이 뭐다? 수송비가 많이 들고 지대는 작게 들고. 비용이 마찰하죠? 어떤 비용이? 수송비와 지대가. 도출 오자니 뭡니까? 수송비는 작게 드는데 지대가 높잖아요. 맞나요? 그 두 개가 마찰하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찰 비용으로 수송비와 지대가 안부이된다. 안부이된다. 맞나요? 그 합으로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음 이제 한 개 쭉 넘기면 그 참고로 그 211페이지 보면 그 마샬의 준지대 있습니까? 준지대 있나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좀 쉬어도 되겠죠? 한 개 풀을 거 넘어갈까요? 그 7번 몇 번? 7번. 지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의 차익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값인데 서격은 불로소득 성격이다. 맞나요? 맞나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불로소득. 경쟁력 전체 익히면 돼요, 얘는. 되나요? 익히면 돼요. 맞는 말이죠? 여기서 요 뺀값. 지주가 받아가는 거니까 지주는 농사 안 짓잖아요. 불로소득 맞지? 지주의 잉여지. 맞나요? 진행의 위치지대는 뭐다? 이거는요, 생산물의 가격이나 생산물 수입에서, 같은 말이 가격 수입에서 생산 빼고 한 개 더 수수비까지 뺀값. 맞나요? 위치.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지대는 뭐다? 차익 지대에다가 뭔다고요? 더합니다. 뭐가 더한다고요? 절대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경우가 리카르도보다 지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익 지대를 받아가고 또 거기다 더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만약 절대가 2천원 같으면요, 마르크스 같으면요 총 7천원 받아가는 거예요. 차익 지대 5천원 받아가고 얹어서 2천원 더 받아가니까 7천원이지. 맞나요? 여기를 얼마 받아간다고요? 차익지대 0에다가 지대 이제 들어가니까 2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요, 절대지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대가. 맞나요? 그 말이에요. 더한 값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 이론을 다 보완해준 이론이에요. 저 이론이 이제 틀이 틀. 그래서 저 이론이, 그래서 이렇게 힘 논단 말이에요. 틀이니까. 다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도 결국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에서 새끼친 거고, 튀네는 뭡니까? 위치에서도 결국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에서 새끼친 거예요. 소면 더 보완시킨 거예요. 되나요? 이게 저쪽 봐요. 저쪽 보. 되나요? 다음. 그 다음에 한계질환,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한다. 맞나요? 그것도 제1등지. 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뭐요? 생산비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는 토지를 뭐한다? 한계지대한다. 절대지대론에서는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할 수가 있다. 어떤 지대? 절대지대. 맞나요? 그래서 이 지대에서는 차액지대는 0이라 하더라도 절대지대로 더 받아가는 거예요. 소유권의 기한 지대. 맞나요? 다음 몇 번? 5번. 다음 8번. 틀린 것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잖아요.
차액지대는 잉여가 초과이란 말이에요. 초과인을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한계에서는 초과인이 없으니까 받아갈 돈이 없지. 다시 말하면 수입에서 세를 뺀 이게 바로 초과유인데 잉여인데 맞나요? 여기는 잉여가 있으니까 받아가지만은 잉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받아갈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지대는 지주가 받아간 돈이잖아요. 토지 임대료니까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살 바꿔놓은 게 장난 아닌 게 말이겠죠. 별거 아니겠지만. 그 다음 마르크스의 절대 지도론에 의하면 제1등지나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할 수가 있다. 차액 지대는 없지만 절대 지대가 성립한다. 맞나요? 자, 튀넨의 위치 지대론에서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이 0이 되는 토지를 한계지라 한다. 맞나요? 그 다음 아론소의 뭐요? 입찰지대 곡선이란 쭉 노는데 얕은 가장 높은 뭐요? 입찰은 무조건 가장 높은 나와야 돼. 가장 큰 가장 높은 나와야 돼. 뭐든 간에 토지 소유자가 제일 높게 주 사람한테 주지 낮게 좀 주겠나 생각을 해봐라. 알면서 뭘 쳐다. 하여튼 가장 높은 최대 최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마샬의 주은지대는 토지 위에의 고정, 그러니까 항상 앞에 주인이 들어가면은 지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다고요? 지대는 아니에요. 지대 토지 임대료잖아요. 지대 임대료와 토지 임대료는 닮았다 이 말이지. 주는 아닙니다. 지대가 아니지만은 좀 지대와 닮았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위의 고정선수에 기속되는 조조로서 이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대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좀 토지와 닮았다 이 말이에요. 뭔다고요?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토지 임대료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이에요. 준. 앞에 했잖아 항상. 준 A는 뭐다? A는 뭐다? A는 아니다. 뭐요? A는 아니다. 그런데 A와 비슷한 건 있다. 그것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했죠? 준우성. 뭐요? 준우성. 우성은 아니잖아. 근데 우성처럼 상은 받습니다. 준우성도 만다고요? 만나요? 그 준우성이잖아. 우성은 아닌데 우성처럼 상은 받습니다.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닙니다. 근데 부자처럼 동사인데 등기 등록을 합니다. 닮은 게 맞나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닙니다. 근데 법률행위처럼 법으로 간주됩니다.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준지대는 지대가 토지 임대료인데 토지 임대료는 아니에요. 아닌데 뭡니까? 토지처럼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못 시키는 거야. 뭔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일 준 예가요. 이게요. 건물이에요. 건물. 뭐요? 건물이에요. 보세요. 건물에 수요가 증가해요. 뭐요? 증가하면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이게 매매원 같으면은 가격, 임대원 같으면은 임대료 맞나요? 맞나요? 그럼 단기적으로 될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요. 건물은 공급이 일정하잖아요. 뭐요? 건물 단기는 건물 완공할 수 없잖아요. 일정하죠? 그러면은 그대로 뭐요? 초과수요가 생기면서 동수방공.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나 임대료 올라가면 내려갑니까? 가격이나 임대료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때 이거는 같이 보면 되죠? 가격이나 매매 같으면 가격. 이게 임대료 같으면 임대료 하면 되잖아요. 는 올라가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요게 뭡니까? 공급자가 초과율을 넣는단 말이에요. 뭐 넣는다고요? 윤을 획득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건물은요, 장기적으로는 지을 수 있으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는요,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안 놔둡니다. 다른 사업자가요, 자기도 여초가 있는 나누자고 들어옵니다. 맞나요? 그 장기적으로, 뭐요? 공급이 증가해요. 언제가 증가합니까? 언제 증가합니까? 공증가하면은 가격이 다운되면 내려갑니까? 반공. 동수가 다 쓰이는 거야. 어디 가도. 뭔다고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갈 거. 공급이 증가하면 방 내려가고 가격. 그렇게 하는데 시험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게 동수방구는. 그걸 아주 자꾸 애올라잖아. 안 그래요?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초과 윤이 소멸하고 뭐요? 정상 윤만 획득할 때까지. 정상이 보면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보세요. 모양이 단기는 딱 모양이 뭐겠어요? 토지 같죠? 토지도 부정성 때문에 당연히 생산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 장기 달라져 버리죠? 단기 모습이 토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제한되는 게.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얻는 요 초과윤 이걸 마셔라는 사람이 뭐요? 이걸 준지대라 쓰는 거예요. 뭐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토지와 같은 습성이 단기에 닮았어요? 장기에 닮았어요? 단기에 닮았잖아요. 그래서 준지대는요. 단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할 뿐 장기에는 소멸됩니다. 콜? 이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준지대는요. 토지 그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생산물들인데 단기는 좀 고정되는 것들. 그래서 고정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거 다 그 준지대를 하는 거예요. 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응?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어요. 마샬이. 응? 왜 또 웃는데? 가슴 아프다. 야 웃지 마라. 저 사람이 우리 경제학에다가 제일 처음으로 그래프를 도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곡선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멀리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프 만들어 골치 아프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신고전학파의 대부예요. 신고전학파의 대부.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일본 때 처음으로 우리 수요법칙, 공급법칙에 그래프 도입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경제학에 처음으로 그래프를 도입한 사람이 저 사람 보면 돼요. 되나요? 우리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할 때는요 우리 어렵게 받는 사람이야. 맞나요? 괜히 만들어갖고. 그 세상에 괜히 그래 만들어갖고. 그치? 그 말이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념은 다 토지를 그냥 내가 토지를 우리가 부수사이니까 내가 건물을 잃었던 거고 단기적으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것이라면 다 준지대라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내 건물 하나 예를 든 거고 단기로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다 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 아니, 세계인 말들을 하려 하지 말고, 뭐요? 책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211페이지 있나요? 그 마샬에 준지대 있습니까? 있나 없나요? 책임대로 읽지 말고, 그만 제가 생각한 대로 보세요. 되나요?
책에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원래 준지대가 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마샬은 그냥 뭔다고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요? 공급이 제한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되나요? 항공기든 선박이든 맞나요? 정식에 포괄 용어예요. 되나요? 근데 단 이거는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토지는 아니니까 준지되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토지처럼 생산이 어려운 게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지대가 닮았고 장기는 안 닮았죠. 되니까.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 뭐요? 발생하는 거지 장기는 소멸한다는 거죠. 콜? 요 개념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좀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정치한테 전목기를 나눠놓은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임대갖고. 되나요? 그럼 봐보세요. 뭐라 써놨습니까? 그럼 답은 그대로 지대로 맞죠? 준지대는 토지 위의 고정세차에서 고정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는 일시적 단기적입니다. 영구 장기 아닙니다. 이걸 갖고 제일 읽으면 돼요. 되나요? 자, 책은 내가 기분 나쁜 게 이게 문제 나면 그 문제 끝에 뺏기나 책에 자꾸 다 문제다가 또 다 그래서 또 말 바꿔부르는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혹시 보려면 215페이지에 입찰지대 있습니까? 개념만 좀 봐두면 되나요? 대충 아시겠죠? 책에 중요한 것들은 그 굵은 걸 해놨잖아요. 굵은 걸. 쭉 보면 되잖아요. 뭐라 해놨습니까? 정상이용과 생사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자, 어차피 정상이용 비용 포함되는 거니까. 그 밑에 뭐 써놨습니까? 최대 지불 용의액. 뭔다고요? 최대, 최고. 밑에 뭐 있습니까? 초가 0이 되는 것. 맞나요? 최대, 최고. 밑에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거 보고 좀 가죠. 217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확인학습 한번 보세요. 확인학습. 볼까요? 틀린 것은.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급을 지어준 이거 참고로 했죠. 비옥도. 다음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절대 누구죠? 마르크스.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나 한계지대에서도 소유권의 기회, 사회적 소유의 기회,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맞나요? 다음 몇 번? 2번. 세 번째, 입찰지대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 이게 똑같다 하더라도 위치가 달라지면은 수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대는 달라진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자,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 다음. 입찰지대는 여하튼 뭐다? 가장 높은 최고, 제도는 됩니다. 가장 높은 최고, 제도는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최소하면 틀립니다. 다음. 차익지대에 따르면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 토지가 한 개지 맞죠? 한 개에서는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 그런 거예요. 공부할 때는 좀 확실히 봐놓고 중요한 것들은 시험 칠 때는 쉽게 답을 고르고 맞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할 때 자세히 봐놔야 돼요. 뭐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음. 고르봐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거 나왔다. 뭐요? 28회. 제일 쉬운 거. 어려운 거 박스 문제는 제일 쉬운 거 이거 주면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뭐라고요? 내가 항상 이거는요 쳐가면서 아닌 거 버리고 해야죠. 다 풀지 말고 먼저.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짜집기 문제.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도 희소수 소환 맞습니까? 맞나요? 그 기억 맞네 뭘. 질이 좋으면 우등지, 나쁘면 열등지, 최장은 열등지. 기억 들어가죠? 그 답은 2번, 5번 가위바위보 치고. 쳤어요? 빨리 치고 보는 거야, 무조건. 니은, 마샬.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적 가진 세수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세소수에 지급된다. 공급이 일정합니다. 당연히 그죠? 단기는 공급이 증가할 수 없다고요. 일정한 것. 뭔다고요? 일정한. 이해갑니까? 그럼 니은은 맞죠? 아이씨, 그러면 또 4분값이 쳐야 되겠네? 맞나요? 4분값이 쳐야 되죠? 그럼 답은 뭐야? 1분 아니면 3분이네요? 그럼 리을만 뭐만? 답은요, 디귿 리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디귿이든 리을이든 한 개 더 오르면 답은 1분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요? 답은 1분 아니면 3분이잖아요. 그럼 디귿이든 리을이든 한 개 맞으면 무조건 답은 1분 아니야. 맞나요? 너무 쉽네, 확률이. 답은 1분 아니면 3분 맞잖아요. 그러면은 뭐요? 여하튼 디귿과 리을 중에서 무조건 한 개 맞다면 답은 1분 아니라고. 맞나요? 왜? 1에는 디귿도 없고 리을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뭐부터 본다 이때는 리을부터 봐야 돼. 무조건 뭐부터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른 에이 틀렸네. 아 이거는 튀넨이지. 아 튀넨이지. 수송비 맞나요? 아, 마르크스 수송비 같은 건 없다. 사유하고 소유권이다. 뭐? 이건 튀넨이지 말이. 또 그런다. 아 비옥도 너 뭔다고요? 리카도 사유 소유권 놓으면은 마르크스 지주 타자지 이라니까 지주 맞나요? 소유권 사유 마르크스 수송비 놓으면 튀넨 소유 났잖아요. 이건 튀넨이지. 이거 틀렸죠? 다 복급시 1번.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근데 박스 문제는요, 앞에 얘기했지만요, 다 풀라 하지 말고, 뭐야, 딱 쳐내는 거야. 되나요? 1번은 뒤에서 왜 틀렸어요? 또 나오네. 한계지 생산비하고 우등 나오네. 맞나요? 이런, 또 마르크스 한다. 아, 너 왜 그러니? 이거는 다 틀린 거다, 이거 지금.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리카드의 차액지대지. 뭐요? 아, 리카드의 차액지대지 두 개니까. 리카드 뭐다? 차액지대. 절대로 바꿔야 돼. 절대도 아니고. 차액지대 바꿔줘야 되고. 리카도. 누구요? 우등지와 열등지가 비옥조잖아요. 리카도. 마르크스는 뭐라 됩니까? 앞에 했죠. 소유권, 사유가 된다니까. 친애는 뭐다? 수송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나 연습하면 편해요. 연습하면. 처음 하니까 그렇고. 안 그래요? 연습하면. 연습하면.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만 봐도 연습 안 하면 자꾸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주 볼 때 골자가 뭐다고요? 너는 왜 리카드로 오면은 뭐야? 우등지와 열등지 놓으면서 뭐냐? 비옥도. 그 다음 마르크스 놓으면은 뭐요? 소유권자, 지주 타자다니까 뭐 난다고요? 사유, 소유. 맞나요? 그 다음 티는 뭐다? 앞에 수송비. 수송비. 중시, 수송비. 마르크스는 마르크스는 뭐 했다고요? 앞에. 소유, 사유. 지주 타도. 지주 타도.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이고 나도 소작인입니다. 이랬나니까. 그럼 요거는요. 이는 앞에 뭐요? 비옥도. 뭐요? 비옥도. 비옥도. 그죠? 비옥도. 비옥도. 비옥도 수학력. 맞나요? 그렇지. 말이야. 요거는 요거. 비옥도가 좋은 게 우등지, 열등지, 안정기 열등지. 맞나요? 요거는 뭐라 앞에 있는 소유, 사유. 누가 지웠습니까, 이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죠?
자. 넘어가면 정책로. 뭐요? 정책로. 근데 이게 사실요. 입주는 이게요. 참 이게 강하게 이게 참 껄끄러워요. 이게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또 버릴 수 없는 게 또 집에 3개 놓으니까 몇 개 놓으니까요? 3개 놓으니까 이게 참 내용은 많고 할 때는 3개밖에 안 돼버리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정리를 쉽거든. 저거 볼 때 이런 거고 근데 수사랑처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같으면 막 갈부 끝나 그래요? 또 수월하니까. 근데 인대 점수 안 맞으면 또 어려워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 봐야 돼요. 그래서 나 했던 거 저 머리 좀 많이 했어요. 앞에 허퍼 황희부 계산문제 그냥 계산문제 하고 오늘 했던 거 도시 내부 구조이론 지대론 꼭 받아야 돼요. 되나요? 여기서 보면 맞춰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안 맞추면 나중에 뒤에 가면 어려워져요. 자꾸 그 세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앞에 그 고급 입지는 크게 안 보더라도 딱 넣으면 시장 넣으면은 맥주 원료 넣으면은 광물 이거 봐야죠. 그렇네요? 그거 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거는 쉽잖아요. 맥주는 뭐요? 100리터 무게 무거워져 중량 증가. 물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보편의 원료 바로 넣잖아요. 그 다음에 광물은 뭐요? 광수에서 광물 만들면은 무게 줄어드니까 중량 감소.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편제 원료 그럼 넣잖아요. 그걸 보면 된다. 그 정도 발음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오늘 지금 처음 한 게 좀 그거 한 거고요. 정책론. 근데 정책론도 보다 시험 치면 올해 약 5문 봐야 돼요. 5문제. 몇 문제요? 5문제. 그래서 정책도요. 1개 정도 실수하다도 4개 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정책 이것도요. 앞으로 쉬운데 대정식 가면 이것도요. 수요 공급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어려워요. 다 수요 공급 연결해요. 뭐요? 지금 연결돼 간다니까 수요 공급하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연결돼 가요 이게. 그 내가 앞에 수요 공급 그게 계속 밀고 나가요. 그게 끝까지. 되나요? 그 수요 공급 앞에 했던 거 제가 뭐요? 특히 탄력성과 동수방고 맞나요? 그래서 봐야 돼요. 정책. 자 페이지 조금 쉬었다가 좀만 더 하고 가요. 좀만 더 하고 한쪽 한 2문제 더 풀고 갈게요. 좀 쉬었다가 해요. 내가 2시 전에 끝낼게요.